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테더 비트코인 매도설 반박, 보유량 오히려 늘었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테더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설이 나왔다고 하는데, 테더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오히려 반박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이 독립적인 분석가인 클라이브 톰슨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개진한 건데요. 이 테더가 2025년 1분기 말에 92,650BTC에서 2분기 말 83,274BTC로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이제 줄였다는 거예요. 거의 1만 개 가까이 넘게. 그럼 회계법인 이 비디오의 검증 자료를 근거로 테더가 비트코인의 일부를 매도해서 금 투자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테더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버리고 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옹호자인 젠스리의 CEO 이 삼성모가 이 반박을 했다고 해요. 테더는 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약 2만 BTC를 추가 투자하는 이 21 캐피털로 이전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21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 테더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분 투자를 들어간 이 상장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더에서 상당량이 들어갔고 비트파이넥스나 소프트뱅크 뭐 이런 업체가 이제 들어왔던 이제 굴지의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금력이 상당하죠. 테더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톰슨의 이제 분석이 불완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2025년 6월 2일 테더 같은 경우는 14,000 BTC를 21 캐피탈로 이전을 했고, 7월에도 이제 5,800 BTC를 추가로 이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 보더라도 19,800 BTC, 거의 2만 BTC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말 이제 보유량은 1분기 말보다 이제 4,624BTC가 늘었고, 7월 이전분까지 합치면 1424BTC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보유량이 더 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제 들어봐야겠죠. 이 당사자인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CEO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밝혔는데, 테더는 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을 21 캐피털로 이전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르도이노는 이 테더는 이 비트코인, 금, 토지와 같은 안전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회사는 안정적이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해요.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자산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자산을 일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페어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 서클 같은 경우는 미 국채나 이제 안전한 현금 같은 것들을 이제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규제 친화적으로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클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지니어스법이 나오면서 서클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라고들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테더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준비자산을 이제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미 국채도 가지고 있어요. 미 국채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금도 가지고 있고 뭐 토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증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증명이 잘 안 돼요. 이 부분도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통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테더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테더 자체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테더는 다른 형태로 지금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테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이제 비트코인의 보유량인데 비트코인 보유량을 이제 축소했다라는 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21 캐피털을 주도적으로 이끈 게 테더예요. 결국엔 21 캐피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상장사인데 이 기업은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줄인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어차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발행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이제 보유량을 늘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테더가 금, 채굴 공급망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뭐 금 채굴까지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을 가장 핵심 안전 자산으로 지금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선호하는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15%를 담아라 라고 하는 이 두 종류죠. 금과 비트코인. 그만큼 이제 달러 가치나 이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자산이 금과 비트코인이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맞춰서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엄청나죠. 실제적으로 과거부터 테더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때부터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결국에는 엄청나게 잘한 투자였어요. 테더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이제 테더의 투자 능력, 성견지명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투자를 엄청 빠르게 잘했어요. 테더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공급량 72%가 장기 보유, 하락세에도 신뢰도 굳건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가 요즘에 뭐 ETF에서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비유동적 공급량이 지난달 말 1430만 BTC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유통 중인 비트코인이 1990만 BTC로 전체 공급량의 약 72%가 장기 보유자나 콜드 스토리지 투자자와 같은 기관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72% 정도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아니고 단기 보유자들이 아니고 보통은 장기 보유자들 이제 콜드 스토리지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개인 지갑에 이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파는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이 72%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은 그런 비트코인의 조정이 잘 안 나오는 이유예요. 예전에 조정폭 어제 말씀드렸죠. 막 40%가 나올 때도 있고 30%가 기본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강세장에서의 조정세가 이 정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해요. 대부분은 20% 많아도 이 정도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과거보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런 장기 보유자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투자자의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뀜이.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이 한번 내려가면 그냥 쑥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조정 나올 때마다 쑥쑥 이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나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잘 안 팔아요. 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잘 안 팔고 이걸 꾸준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의 패턴 같이 그렇게 조정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유동적 공급량은 지난 30일 동안만 2만 BTC의 증가에 단기 조정에도 보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추세가. 자, 그리고 이더리움 지난주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50억 달러 추가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지난주 약 50억 달러 증가하면서 총 165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게 명확해요. 왜냐하면 결국엔 미국에서의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죠. 이게 스테이블코인 법안인데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게 만들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너도 나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국, 일본, 뭐 다른 나라, 유럽까지도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이제 발행을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스테이블코인이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상 최고치는 계속해서 이제 경신이 될 거고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이제 2024년 1월 이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 전체 57%. 그게 이제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트론이 27% 2위고 솔라나가 4% 미만. 그만큼 스테이블코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의 경쟁자다 막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절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밈 코인이나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근본적인 이런 통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RWA 이런 이제 아주 굵직굵직하고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런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훨씬 더 신뢰를 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토큰화된 금에서도 연초 대비 두 배나 증가하면서 24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토큰화된 상품 시장에서 77% 점유율을 확보했고 폴리곤까지 포함하면 97%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레이어 2죠.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인 이제 폴리곤인데, 폴리곤이 이게 확인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점유율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막강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자,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달러 견제 한국은 제도 설계 논의에 머물러라는 기사요. 자,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이 CBDC를 처음에 얘기하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략을 넓혀가고 있어요. 결국엔 달러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국제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 간 결제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확대를
하기 위한 이제 전략을 짜고 있고, 그걸 지금 이제 홍콩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홍콩에서 이제 시험 무대로 지금 삼고, 홍콩은 지난달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논의만 하고 있는데, 발행사는 최소 2,500만 홍콩 달러, 약 44억 5천만 원의 자본금, 전액 유동성 담보, 자금 세탁 방지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기업들은 샌드박스를 통해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해왔고, 현재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위안화 표시 자산으로만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뭐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차피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행을 하면서 문제를 고쳐가는 게 오히려 빠르거든요. 이게 기업가들의 이제 마인드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옛날 방식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다 뭔가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이호건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로 한국형 블록체인을 고려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형 블록체인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뭘 쓰겠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퍼블릭이 아니야.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확장성에서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더 답답하게 지금 만드는 것 같고, 이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답답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이걸 해가지고 언제 이 확산을 합니까? 지금 퍼블릭으로 빨리 지금 가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모두 다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암호화폐가 뭐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이거 조금 한국 너무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동시 대규모 출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내용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더리움의 이제 공급량, 결국에 이더리움의 그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의 그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70만 이더가 나갔고, 바이낸스에서,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90만 이더가 이제 출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출금이 됐다는 건 이제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 그 보관 기관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뭐 스테이킹이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금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의 이제 공급량을 축소시키고 가격 상승에 이제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이더리움 기반 국제 머니마켓 펀드 토큰을 출시한다라는 기사예요. 피델리티 애셋 매니지먼트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국제 기반 머니마켓 펀드를 선보이면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델리티 디지털 이자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피델리티 국제 디지털 펀드의 주식 한 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직접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죠.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핵심 네트워크예요. 이 모든 것에서 RWA에서는 이더리움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계속 확산될수록 이더리움의 굉장히 호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씩 지금 이런 부분들, 국채를 유동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1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이제 창출하고 토크나 국제 상품을 출시를 해서 실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이제 비들이라는 레이어 2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블랙록도 진행하고 있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자 이제 토크나 된 국채 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맥켄지 같은 경우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리네아가 10일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기사예요. 이더리움의 이제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리네아가 10일 토큰 생성 이벤트 TJ를 공식 예고하고 있어요. 이 리네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마스크로 유명한 그쪽에서 이제 만든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되고, 이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10일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 이더리움 재무기업이잖아요.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보유 자산을 이제 다각화하기 위해서 리네아도 이제 스테이킹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네아 컨소시엄에 이제 합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네아 토큰 공급의 75%를 통제하는 이 리네아 컨소시엄에 샤프링크가 합류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리네아의 창립자가 이제 컨센시스라는 곳에 이 공동 창업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이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네아도 이 컨센시스와 연결되어 있고요. 리네아의 창립자가 이제 컨센시스이고, 여기에 CEO가 이제 조셉 루빈이에요. 근데 조셉 루빈이 샤프링크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샤프링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네아 토큰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이제 리네아 토큰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엮이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조셉 루빈도 노린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하는 것들 리네아까지 같이 묶어서, 이더리움과 같이 묶어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전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죠. 이더리움과 리네아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윈윈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